22대 국회 인터뷰 릴레이 칭찬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누구일까요? 이 국회의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멋진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다고 평가받는 이분이 바로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인데요.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 정치인이자 시인, 이렇게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이력을 가지신 분,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인간 이하경, 국회의원 이하경, 민주화 운동가 이하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현재 4선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을 만들까 하는 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슴에 품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시민운동을 하면서 풀뿌리 정치를 하시는 시민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혹시 짐작 가는 분 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칭찬 안 했을 것 같은데. 가까이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어떻게 또 칭찬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 챙겨왔거든요.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정말 칭찬합니다.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이하경 부의장님께서 이 실종되어 있는 여야의 협치 정치를 복원시켜낼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꼭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우리 이하경 의원님이 더욱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화이팅! 너무 좋은 내용으로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칭찬패도 마련해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은데 쑥스럽습니다. 과분하게 칭찬받은 것 같고 제발 좀 잘해달라는 기대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오셨고 또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인생 가치관을요 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제 화두입니다. 힘센 자나 힘없는 사람이나 네. 또 특히나 부가 많은 사람이나 네.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정말 힘든 일인데 그래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뭐 어릴 적의 계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희 세대가 그 195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우리 동네에
밥을 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쌀이 떨어지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 적이 학교 다닐 때는 또 이제 청년 시절에도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제가 공장을 다녔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밤 되면 내가 높은 산에서 그때 산동네에서 쫙 서울 하늘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불빛을 보면서 야, 내가 가서 편하게 잠들 곳이 저곳에 한 군데도 없구나.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월급으로 따지면 그때 2만 원, 뭐 15,000원 할 때인데 지금은 몇백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커졌어요? 근데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염천에 정말 그 좁은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들은 그 받는 월급의 한 3분의 1이 작은 방 한 칸 한 달 월세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 생활이 안 된대요. 네네. 그래서 야, 아직도 이렇게 삶이 힘들기는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정말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된 사회로 만들까. 뭐 똑똑하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넌 정말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구나. 정말 뚝심 있구나 하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고 오늘날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는 꿈,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꿈, 꼭 조금이라도 더 그런 꿈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회장님 보면은 인생 역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 한마디로는 이렇게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어떤 소신이 있으셨을까요?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고 네. 또 40만 명이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400만이 지금 취업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청년들의 미래가 없으면 네. 희망이 없는 나라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못 준다는 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걸까? 그냥 성장만 막 계속하고 그 국민소득만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총계치잖아요. 네, 맞아요. 개개인의 국민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 이론적으로 가장 쉬운 일이에요. 부를 좀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네네. 그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월세 내게 하고 월세를 네. 부족하면 국가가 좀 더 보조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정치가. 네. 개개인의 문제와 사회 제도의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는데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1,500개의 일자리가 있다. 그럼 1,500명 이외에는 그 자리를 갈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제도는 확실하게 다르다. 개인은 열심히 노력하되 자기 능력을 키우되 사회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부회장님께서 그게 지금 바로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네. 해라 하는 것은 시의 역할이고 네. 정치인의 역할은 그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만 꿈을 꿔. 아, 너무 완벽하게 네. 이해됐어요. 열심히 일해. 네. 네. 그 두 가지가 조화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정치가 잘해야 됩니다. 군포시를 위해서도 1,4호선 지하철을 지하화하는데 기여도 하시고 플랜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도시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게 소음도 발생하고 도시가 또 분단돼서 도시 발전에 해를 끼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언제부턴가 국민들이 철도도 지하화를 해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철도를 지하화할 시대가 됐다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냈고 네. 또 우리 당은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자 네. 하는 큰 틀에서 서로 공감대가 이어졌고 이걸 당장은 아니지만 지하화 계획을 이 공약으로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아마 가시화 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부의장님께서 내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 이건 정말 좀 잘한 것 같아. 쑥스럽지만 이게 꼭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어르신들이 나를 막 야단을 치던 거예요. 네. 군포의 한 중심에 삼본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3층까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그 철로가 있는 거예요. 네. 제일 꼭대기에가.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카드 찍고 한 번 돌아, 두 번 돌아, 세 번째 올라가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에스컬레이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왜 안 만들었지?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민자 역사인 거예요. 네네. 민자 역사는 이미 3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시 설득하고 시에서 예산 확보하고 철도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반반 세워놓고 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네. 돈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하게 해달라. 사정을 이야기했죠. 이렇다. 다 예산까지 준비해놨는데 네. 시민들이 정말 불만이 많다. 회장님께 부탁드린다 했더니 얼마 있다가 오케이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네. 에스컬레이터 탈 때마다 이건 이하경이 해준 거야. 큰 돈 들이지 않고. 3번역에 가면 이하경 부의장님께서 해주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네. 네. 근데 어르신들은 경로당하면 너무 고마워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25억인가 들었거든요. 예산으로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근데 칭찬받고 시민 편리하고 네. 사실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또 실천해가는 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리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의원님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의원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의원님을 초선으로 일단 12년 전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의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군포시 초입에 삼봉국가 아래 쌈지공원이 있었는데요. 그 쌈지공원 폐쇄와 관련해서 이제 그 소식에 당시 인근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의원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신 이제 의원님께서 현장을 찾아주셔서 주변 상인분들과 저희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행정도 설득해 주셔서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해주셨다는 걸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이하경 의원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 기억나세요? 네. 우리 국가 땅에다가 이 작은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군포시가 너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돈 내라. 근데 그 다 폐허가 된 쌈지공원 작은 공간을 네. 그걸 군포시가 나무 심고 해서 공원 만들어 잘 가꿔 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텐데 네. 역으로 그걸 폐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제 정무위 소관으로 자산공사, 국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공사가 그래서 내가 정말 야단을 쳤죠. 당신네들이 네. 이거 지켜줘야 될 텐데 네. 관리비를 내라. 그동안 우리가 공원 만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법으로 네. 그 관리비를 안 내면 회수하거나 폐쇄하게 돼 있대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 그 폐쇄 못하게 했죠. 끝까지 싸워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칭찬, 그 쌈지공원 외에도 또 뭐 기억날 만한 이벤트라든지 사건 아니면 칭찬할 만한 일 있으실까요? 저희 그 삼본이나 군포에는 장마철마다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광역의원님과 기초의원이 함께 침수 예상지를 방문하셔서 예방을 공부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되면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달려가셔서 침수 지역들을 위로를 해주시고 정비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특위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정부 측에 삼본천 침수 피해로 안전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요. 2023년 지방하천 4곳 중에 3번천이 최종 선정이 되어서 3번 주민들, 북부 주민들 모두 다 지금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역구에서 너무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면 기분이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의원님 건강 항상 잘 챙겨주시고 몸 건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의원님.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잘하는 이야기로 알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이런 법안은 꼭 한번 발의해보고 싶다, 이런 걸 고쳐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그 가맹 사업자들, 아, 네. 거기가 우리나라 영세업자들의 대부분입니다. 네. 대리점, 가맹점. 네. 그분들이 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렇게 그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을 불만을 이제 그동안은 전부 공정거래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공정거래 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 해결하는데 몇 년 걸리고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싸움만 바쁘고 되고. 싸움은 네. 길어지고 네. 그래서 작은 사업자들이 큰 사업자들에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 대리점법, 가맹사법을 내놨는데 이걸 하면 아마 우리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네.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법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을 또 이제는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을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공검생의 님이라고 충청남도 네. 의원님 계시는데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더 국회에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 프로그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장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와 시간이 없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응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